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흑석 2구역과 성북 1구역에 이어서 오늘은 양평 14구역과 신길 1구역을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이것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거 후보지 20구역에서 49개 구역으로 일단 검토 중이라는 거, 서울 내 4만 가구 추가 공급하고 향후에도 계속 공급할 예정입니다. 자, 9월 21일부터 10월 11월 4일까지 그 모집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설명드렸던 거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기존 구역은 이제 이번 년 12월, 신규는 내년 3월 달에 이제 해서 바로 조합이 설립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속도가 빠르죠. 자, 단독으로 시행하는 거는 67%, 공동은 50% 이상입니다. 옛날에 이제 재개발은 지분 쪼개기가 하도 이제 성행하다 보니까 공모 공고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에 그 성북 1구역 같은 거는 그런 분쟁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부분은 만약 그 동의율이 높다면은 이런 부분도 그냥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거기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뭐 그쪽에서 해결할 얘기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뭐 조합이나 추진회가 있으면 이제 공문 보내면 되는데요. 없으면 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보내야 됩니다. 자, 공공재벌의 작정은 뭐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거는 당연히 아시는 거고, 용적률이 120%, 기부 체납은 보통 일반 재개발보다 충분히 더 완화돼서 더 사업성이 높아지고요. 관리 처분시 분담을 확정시키기 때문에 이주 단계에서 주민 갈등이 완화되고, 이주비도 융자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이주를 시킨 다음에 빨리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주비 이제 융자도 되게 저리로 해줍니다. 바로 되게 신속한 인허가가 납니다. 조합 설립이 되고요. 사업 시행인가도 아주 간소하기 때문에 4년에서 5년 안에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혹시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처럼 2차 공모 들어가고 계속 공모로 들어간 다음에 이게 안정화가 되면 수도권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향후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갈 확률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명드릴 첫 번째 양평 14구역에 대해서 설명 드려볼까 합니다. 자, 양평 14구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왔던 영등포 구청역이 지나서 양평역입니다. 11구역, 12구역, 13구역, 14구역 있는데 14구역 같은 건 되게 좁아요. 여기는 왜 그 전에 반대가 있었냐면, 여기 앞에 이제 자동차 공업소가 볼보가 있고요. 뒤쪽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교회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 승진 택시가 이쪽에 또 조합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좀 반대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깔끔한 여기 이제 지도를 갖고 갔는데 11구역이 해제됐고요. 이쪽은 뭐 들어간다는 얘기 있는데, 옆에가 중흥 S클래스가 2021년 3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구역이에요. 자, 큰 지도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거에 이쪽에 여의도에 이제 출퇴근 이제 용이하고요. 노량진은 상당히 가까운 거 있습니다. 건너가면 양천구고요. 서울 남부 지방법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위쪽으로 가면 이제 김포로 가는 이제 여기 올림픽대로 타고 가서 금방에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양평 14구 이제 그 내용을 들어서 보게 되면요. 2014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요. 이거는 면적은 작은데 조합 설립이나 동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자동차 공수, 볼보가 있습니다. 택시회사, 교회 등 있어서 조합 동의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는 코로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장사도 좀 덜 되고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제 재개발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마 양평 14구역도 이제 그 내용을 넣었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보다 이제 상가 주택도 많고요. 일반 큰 건물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예전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127명이에요. 여기 중공업지역이다 보니까 만약에 상향되면 용적률이 300% 정도 되면 360%까지 20% 올릴 수 있으니까요. 전에는 하려고 했던 게 지식산에서 한개동 하고 258세대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변동사항이 있어서 아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공공재개발로 인해서 아마 사업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빠르게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이죠. 여기 같은 경우 분양가가 그 전에 이제 거래량이 얼마나 됐을까 찾아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근생이 있고 이렇게 집합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분을 알 수는 없고, 근데 이 금액으로 보게 된다면은, 자, 8월 달이에요. 그럼 금액도 또 올랐겠죠. 시장에서 한 5억 정도 볼게요. 그러면은 추가 분당이면 그냥 예를 들어서 맥시멈 해가지고 5억 올랐다 쳐봐요. 추가 분당 그러면 10억이라고 치자고요.
여기 2018년 5월에 여기 이제 분양하고 지금 입주 예정인 중앙 S클래스가 있습니다. 우리 근처에 평당가가 4,000에서 4,500이에요. 그러면은 34평을 기준으로 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자, 최대 맥시멈 제가 10억까지 얘기했어요. 충분히 남을 수 있는 장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한 관심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적극적인 이 의지도 있고, 그리고 바로 여기도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가셔가지고 혹시 물건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한번 문의도 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근처에 가셔서 일단은 발품을 파셔가지고 내용도 한번 기업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들려드린 거는 전반적인 기본적인 얘기와 근처에 있는 그 실거래가, 그러니까 금액대를 알아야지 제가 추려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 연락처를 남겨가지고 제가 받아서 제가 직접 간다면 모를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그맣게 이제 지름길만 설명드리는 거고, 자기가 금액도 맞고 관심 있는 지역이라면은 이런 정보를 기업하고 본인이 직접 가셔가지고 주말이나 토요일날 가셔가지고 정보를 이제 한번 이제 이게 맞나, 그리고 금액도 이 정도면 수익성이 있겠구나 하고 괜찮으면은 물건을 사시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신길 1구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주민들이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 1구역 같은 경우는 신길 뉴타운이죠. 자, 여기 노란 데는 지금 다 해제됐던 지역입니다. 신길 6구역 같은 건 보라매역 근처에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신축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재개발이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자, 신길 1구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합이죠. 지역 주민들이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공공 재개발 해달라고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보라매역이 나중에 신림선 있죠. 그걸 지나가고, 도림사거리역은 신안산선입니다.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후에 들어간 바로 앞에 1구역 앞에 있는 게 3구역 포스코입니다. 그것도 제가 좀 이따 가격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더 좀 이쁘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뭐 신안산과 여기 신안산선, 여기는 7호선, 여기가 보라매역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신림 경전철입니다. 들어가는 거고요. 신안산선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뭐 지리적으로 좀 거리는 있지만은 이 노선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신길 1구역 같은 경우는요, 8월에 바로 추진을 발족이 됐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여기 가다 보니 플랜카드도 있어요. 신길 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도 되어 있고요. 추진회가 이제 현수막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꼭 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여기가 왜 그전에 사업성이 쪽이 좋은 구역이다 보니까 주민 간 이권 다툼이 되게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계속 걸릴 거 아니에요. 나중에 또 비리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는 것보다 공공 지원을, 공공에서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 여기 생존 투자자 블로그 올린 건데, 여기 한번 같이 찍은 건데, 신길 1구역은 공공 재개발을 오랍니다. 추진원에서 올린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만큼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맞으면은 충분하게 도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일단은 신길 1구역 같은 경우는 이게 금액됐던 겁니다. 최근에 팔린 게 2월달밖에 없어요. 최근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9월달에 이게 투자금, 그러니까 뭐 신축 같은 것도 있고, 그 전거는 상관없으니까요. 자, 3룸이 지금 4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거 말고 그냥 이 금액으로 일단 볼게요. 여기서 좀 더 올라갔겠죠? 아니면 이 금액으로 봐도 그냥 4억 정도 본다고 하면은, 이거도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 추가 분담금이 한 4억 정도, 5억 정도 들어간다. 예를 들어 그냥 넓게 볼게요. 그러면 9억에서 한 10억으로 보겠습니다. 아주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투자 수익 이렇게 많은 거 말고, 자, 13억 6천이 갑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13억 6천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최대 9억에서 10억이라고 했죠. 그것도 넓게 본 겁니다.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어요. 앞에 있는 레미안, 프레비니아가 보라매 SKB가 이 정도 갑니다. 평당가가. 자, 왜 만약 청약 가점이 65점, 70점 되면 굳이 안 하셔도 나중에 청약으로 해주셔도 돼요. 왜 지금 청약 말고 일반 이렇게 사는 게 낫냐면은, 제가 앞에, 자, 여기 3구역 보스코가 분양했던 청약 가점을 보여드릴게요. 신길동 도시업 파크 프레스티는 3구역인데요. 당첨 평균 가점이 68점이었습니다.
최소 60점은 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은 이제 청약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파트를 아파트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신길 구역은 그만큼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양평 14구역도 뭐 당연히 가능성 높고요. 성북 1구역도 이제 가능성 높지만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그 신축 때문에 조금 의견이 분분한 것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건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 지역들입니다. 웬만하면 잡음이 좀 별로 없으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청약 가점이 높으시면 이런 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 낮으신 분들이 이제 찾는 거니까,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에서 혹시 자기 금액이 맞으시다고 하면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중요한 건 뭐다? 이런 내용을 좀 정보를 듣고 본인이 직접 가셔가지고 파셔서 거기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서 정보를 얻고, 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하시면 되고요. 혹시 혹여 만약 거기서 떨어진다고 해도 너무 낙담하지 마셔라. 가로주택 정비사업처럼 2차 공모가 조만간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3월달 끝나면 내년 하반기쯤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 정도 기다리면요. 그러니까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이제 판단하셔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데 공부를 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공공재개발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